안녕하세요. 혼자말 라디오의 혼자말 쌤입니다. 유부녀와 유부남의 만남.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질문은 조금 빗겨 있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은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욕망이 사랑의 언어를 빌린 경우였습니까? 사랑은 숨지 않습니다. 숨는 것은 계산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의 가장 이상한 점은 뭘까요? 이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쏟고 있고 누군가는 모른 채 일상을 살고 있는데 관계 안에 두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이해받지 못했을 뿐이다. 사랑을 찾았을 뿐이다. 행동보다 먼저 인식이 바뀝니다. 도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석이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는 순간 선은 이미 흐려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선을 넘을까요? 사람이 선을 넘을 때 처음부터 큰 결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조금씩 옮깁니다. 이건 바람이 아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대화만 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배신은 격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합리화로 시작됩니다. 도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격정이 아니라 점진성에 있습니다. 왜 둘 다 피해자라고 느끼는 걸까요? 이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집에서는 외롭다. 대화가 없다. 존중받지 못한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외로움 이후의 선택은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정당성을 행동의 정당성으로 확장합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감정이고 선택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정리하지 않은 관계 위에 쌓은 감정은 결국 빚이 됩니다. 병행은 사랑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회피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유난히 강렬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연애보다 더 뜨겁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피로도, 책임의 무게, 일상의 갈등이 빠진 상태에서 좋은 모습만 소비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누구와 만나도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강렬함은 기품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한된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더해집니다. 비밀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증폭된 감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정으로 가고 욕망은 자극을 찾습니다. 자극이 필요해지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들키는 순간 왜 급격히 식을까요? 들켜도 상관없다. 이젠 숨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들키는 순간 많은 관계가 급격히 식습니다. 왜일까요? 이 관계의 핵심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병행은 두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들키는 순간 두 세계는 충돌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현실이 개입합니다. 아이 문제, 재산 문제, 사회적 위치, 주변의 시선. 그전까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감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선택받지 못할까요? 이 관계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묻고 한 사람은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은 유지 전략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결정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관계도. 두 세계를 동시에 붙잡는 선택은 결국 한쪽을 더 깊게 상처 입힙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파국 이후에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관계가 끝난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기억 속 장면, 아이의 눈빛.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은 관계가 끝난 뒤에야 선명해집니다. 이 관계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고통스럽습니다. 대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 대신 대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체는 문제를 이동시킬 뿐 없애지 못합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관계는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사랑이라면 왜 빛으로 나오지 못했습니까? 사랑이라면 왜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까? 사랑이라면 왜 들키는 순간 두려움이 먼저였습니까? 사랑은 감정이지만 동시에 태도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감정은 사랑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에서 지혜로운 출구가 있을까요? 정죄는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식은 필요합니다. 이 관계 안에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 관계를 세상 밖에서 말할 수 있는가? 이 선택 이후의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 답이 흐릿하다면 이미 구조는 보입니다. 끝내는 용기는 파국 이후의 붕괴보다 덜 아픕니다. 유부녀와 유부남의 만남은 극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결핍이 만나고 병행이 시작되고 현실이 개입하면 멈춥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책임을 남깁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한 감정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때때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진정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욕망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